두 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인사이드의 주인공들이 한 분은 국내, 한 분은 나라 밖입니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신공항에 한술 더 뜬 김종인. 가덕도하고 일본 큐슈를 연결하는 터널. 해저터널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요. 부산에 가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한일 해저터널 건설까지 꺼냈다. 보궐선거 민심 이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당론으로 추진,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얹은 거야. 그래서 아까 키워드의 표현이 묻고 더블로가 나온 거군요. 여기다 하나 얹히고 이걸 더 가자고. 관련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내도 갈 끼다. 이거 사투리네요. 부산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내도 갈 끼다. 나도 거기 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가덕도라고 써져 있는 뭔가 이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주라고 써진 분, 여기 보니까 이낙연 대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누군가 올라탔습니다. 국힘이라고 돼 있고요. 뭔가 삽을 들었네요. 해저터널입니다. 그리고 묻고 더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한 뒤에 이거 역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김경민 전 의원께 좀 써달라고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지 평가해 주시고 이게 부산 민심에 통할까? 뭐 이것도 좀 전망해 주세요. 하여튼 이 부산이 그 사이에 여론조사에서 예. 뭐 엎어진다, 뒤집어진다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산이 이제 끓긴 끓는 것 같고요. 그 여론조사가 확인이 됐고 이 부산이라는 게 가마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마가 지금 끓었다라는 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뭔가 하여튼 쿠킹이 되면서 끓어오른다라는 느낌을 일단 강하게 받고요. 예. 이 해저터널은 오래된 메뉴죠. 아시다시피 여러 대통령들이 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예. 여러 대통령들이 이 얘기를 사실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항상 뭔가 이렇게 비전 제시하고 네, 한일 네. 관계 얘기할 때 이런 걸 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미래나 한일 관계를 예.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 사실 일본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쪽하고 연결하는 해저터널도 항상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일이 있을 때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해저터널은 단골 메뉴가 아닌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와 함께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그 사이에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정치적인 비판과 비난에 직면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예. 등장했다는 점에서 예. 정치의 시즌이 왔고 당장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요. 또 한 번 정치의 계절임을 실감합니다. 그럼 부산 민심이 요 한일 해저터널 요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일까요? 관심을 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하도
단골 메뉴로 나왔기 때문에 어. 부산 분들이 글쎄, 어이 그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또 나왔나 뭐 이 정도 반응일까요? 뭐그 정도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기재 교수께서는 일단 한일 해저 터널 주장을 꺼낸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부산 민심 과연 어떤 반응 보일까 전망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예. 큰 수 하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큰 수다. 예. 왜냐면은 이게 그 선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슈를 주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많이 이제 그 기울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띄우면서 이제 좀 여론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의 향방이나 어떤 부산의 전체적인 운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 보거든요.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랬을 때 가덕도 신공항이 뭐 김해 신공항과의 어떤 기술적 안전적인 어떤 비교도 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가덕도 신공항에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그 일대에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할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항 하나 가지고 부산 경제가 확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게 아니고 예. 가덕도 신공항도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예.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번에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이슈를 던졌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 경제를 하늘길에 이어서 땅길까지 연결하겠다라는 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한 건데 예.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실현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한 20여 년, 한 제기된 거로부터 한 40여 년 됐는데 예. 어쨌든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경제성과 안전성은 그런데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기술 수준의 발전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도 뭐 100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 한 20조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예.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10조가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성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규모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이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제성보다도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예. 다소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가의 운명상 이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두고두고 우리한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안전성 문제 역시도 해저 터널이 이미 뭐 영불 해저 터널부터 시작해서 예. 일본에도 건설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보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과제로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야당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한다면 뭔가 하는가 보다는 야당 주장이라서 이게 정부가 받아줘야 할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일본도 동일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제가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고수라고 얘기한 게 예. 선거는 이슈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가 안 돼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변수를 다른 일으킬 이슈 수 없는 하나를 거죠. 등장을 다른 시켜야 이슈를 된다. 건드려서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경론, 논란을 불러를 일으켜야 이 선거에서 이슈를 예. 끌고 가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젠다를 제대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신경민 전 의원님께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고수가 둔 수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기재 교수께서는 이 저 한일 해저 터널을 그렇다면 고수가 둔 수가 통하려면은 여당이 좀 당황을 해야 돼요. 이 수를 보고선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게 너무나 반복된 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안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일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한일 그게 간의 전제가 돼야 되긴 관계가 하죠. 이거는. 지금 단계 물론 지금 단계가 뭐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가 뭐 얼어붙다시피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부산 사람들이나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일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새로운 내용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다뤄지긴 합니다. 보도도 되고 있고요. 많이 좀 알려지겠죠 지금 그러면 또.
예, 이게 지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통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여당에서도 그걸 물은 겁니다. 이걸 자꾸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를 경제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부산 발전의 비전으로 던졌는데 지금 여당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친일이냐 뭐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게 이거야말로 캐캐묵은 구시대의 유물이거든요. 수 있다라는 거네 또 예. 그런 반응에 대한 예측을 미리 또 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한이 해저 터널 얘기에 집중해 봤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 정리가 된 것인가 이 질문 나옵니다. 근데요.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늘 부산 가서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셨는데 이거 당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주호영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들면서 뭐 입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정리된 겁니까? 아직 아닙니까? 뭡니까? 아직 당론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의 대표로 자격으로 예. 신공을 찬성했기 때문에 예. 이제 당론에 근거해서 이제 추진은 해 나가는데 그 당내의 반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밀양 신공항이냐 가덕도 신공항이냐 즉 TK 대구 경북하고 예. 부울경하고 이게 맞섰던 건데 예.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나 해법을 찾았다가 지금 다시 가덕도 신공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부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유권자의 그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심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선거에 또 이겨야 또 정치에서 그러면은 부산 분들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진짜가 뭡니까라고. 진짜 생각은 뭐예요? 여기선 여기 얘기하고 부산 가서 대구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김영희 위원장이 당 대표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 당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환 평론가. 전 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보는데요. 정신 못 차렸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전부 다 TK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 TK 정부의 대통령 2명이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선거에서 사실 TK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안방입니다만 그래서 수도권 선거나 PK 선거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승리를 했습니까? 예. 결국 연전연패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 TK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백석으로 쪼그라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북에 인프라 시설 지어준다고 할 때 전남에서 반대합니까? 그런 목소리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뭐 전남에 뭐 지어준다고 할 때 전북에서 반대합니까? 그게 적어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국적인 뉴스까지는 안 됩니다.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의석수도 지도부도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전국 이슈도 너무나 TK 집중적으로 이 힘이 쏠려 있는 것 아닌가. 예. 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공항 유치하겠다는 이 말이 이 TK 출신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나는 입장이 없다 불쾌감 드러내고 대구시장이 반대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TK 리더십으로 침몰했던 국민의힘 여전히 TK에 편중되어 있구나.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과연 전국 정당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단순히 PK 의원들이나 부산시장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권을 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다 같이 고민해볼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다소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 얘기하고 이어지는데요. DJ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찬성한 한일 해저 터널에 친일 이런 딱지를 붙였죠. 어제 여당 쪽에서 친일이라고. 뭐 친일 DNA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친일 DNA 표현이 등장하죠. 뭐 반일 마케팅인가 뭐 이런 뭐 지적도 여기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덕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일 것입니다.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뭐 표현이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여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친일 DNA를 발동했다.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요. 정말 나쁜 선거용 DNA를 제발 사라지게 하자. 그리고 해저 터널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장희찬 변호사 30초 드리겠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터널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에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한일 터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 두 분도 친일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부산 신항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류를 부산으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큐슈나 이런 곳에는 부산 신항만한 규모의 항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연결했을 때 종착역이 일본이 된다고 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물류가 오히려 부산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고민을 친일 프레임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갈래로 뻗어간 거죠. 뭐 어떤 쟁점이요.